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노병무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 유권자들도 냉철한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하동을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동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정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성철 후보 출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기태 후보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하동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대신 정책 대결로 품격 있는 토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KBS 경남 뉴스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정훈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하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하동 군수 후보 이정훈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역의 청년 활동을 시작으로 군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우리 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도 잘 배운 준비된 후보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군수가 되어서 어린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활짝 웃게 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정주도시 하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복지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하동 군수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저 이정훈 준비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하성철 후보 출마 인사해 주시죠. 예, 사랑하는 하동 군민 여러분, 하동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의 인구는 4만 3천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통을 원합니다. 지역 활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성철은 따뜻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성철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하성철은 굳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득권 구태 정치에 당당히 맞서 무소속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사랑을,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다면 어렵다, 아프다면 아프다라고 상의드리는 아들처럼 군정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국민들과 의논하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기태 후보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동군수 후보 기호 1번 강기태입니다. 24년 전 한 꼬마 중학생 소년이 하동군수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은 하동군수 후보 강기태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농민의 아들로서 트랙터를 타고 전국 일주, 터키, 중국, 미얀마 세계여행을 통해서 각종 농업 현장에서 하동에 적용할 농업 정책들을 배웠고요. KBS 창원 감시자들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1회부터 216회 5년 동안 경남 청년 대표 패널로서 우리 경남의 현안과 시사, 하동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동 군수의 초석을 하나하나 닦아왔고요. 이제는 경남 하동 군수 후보로서 40세 젊은 군수로서 때로는 어머니께는 아들 군수로서, 할머니께는 손자 군수로서, 그리고 국민 곁에 더욱더 다가가는 작고 세밀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하는 군수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토론은 주제 토론, 자질 검증, 공통 질문, 공약 검증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이 주제 토론은 이 주제 관련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주도권을 쥔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지방소멸 극복 방안입니다.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하동군 인구도 매년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하동에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제 관련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 증가 시책 중에 가장 칭찬할 만한 정책과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하승철 후보 답변 듣도록 하죠. 하동의 출생 아동수가 연 192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귀촌 인구가 한 900여 명 되죠. 그런데 한 900여 명 정도가 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귀농 귀촌 인구가 없었다면 하동의 지역 소멸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인구 증대 정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존 하동이 가장 잘했던 정책으로는 귀농 귀촌 정책을 들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농인의 집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악양, 진인교, 전도, 정량 등에 이렇게 빈집을 수선을 해서 방 하나당 15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귀촌 또 귀농 인구를 귀농 교육을 받은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귀농 인구, 귀농인의 집이 국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많은 국민들을 또 우리 하동에 모실 수 있는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책이 또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강기태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하승철 후보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동의 인구가 현재 약 4만 3천 명입니다. 매년 1,000명씩 감소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500명이 인구 감소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첫 아이 출산 장려금 44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영유아 수당 등 각종 많은 복지 혜택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600여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더욱더 복지 지출을 더욱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인구 소멸 감소에서 가장 2030이 두터운 층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2030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육아, 출산, 양육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2030 청년들에게 더욱더 복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 하동형 청년 기본소득이나 하동 청년 군청과 같은 청년 정책으로 미래 하동 10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동군의 인구 증가 시책 좋은 점 이정훈 후보 1분 답변하십시오. 예, 현재 우리 하동군 공무원님들께서 일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TF팀을 꾸려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 증대 대책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과 출산 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다 같이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군수가 된다면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칭찬하고 싶은 것은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경남형 한 달 살이 정책도 사실상 우리 하동이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뿐만 취약지 지역 사업과 하동 어르신들의 지원센터 사업도 이렇게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수가 된다면 경남도와 우리 하동군의 연계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인구 정책을 포함해서 지방 소멸을 막을 현실적 방안으로 주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하승철 후보부터 4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에게 골고루 질의하시고 가급적 1분의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태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강기태 후보는 그 하동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예, 트랙터 청년으로서 아까 그 전 세계적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으신 분이죠. 그리고 저는 농촌 귀농 기촌 정책이 아주 훌륭한 최고의 기촌 정책이다, 인구 증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농부의 아들이자
농업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강기태 후보께서는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서 하동농업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수철 후보님 공약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저와 비슷한 공약이 많은데 저랑 공통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농부 아들로서 하동에서 3년 동안 농사를 또 지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이 농촌 일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동엔 녹차와 같은 여성 일손이 필요한, 여성 일꾼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 일꾼, 여성 일손 1시간 1만 원 상시 수급 체계 이거 만들어야 되고요.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상시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농업 예산이 하동군이 지금 현재 16% 본 예산에 정도 있는데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되는 개념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농가 보시면 택배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연간 하나에 4,000원 정도 하는데요. 한 30% 정도의 택배비 지원 확대를 한다면 한 농가당 33,000원의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농업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정훈 후보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이제 인구 지역 소멸을 이야기할 때 소멸 위험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정훈 후보께서는 지역 소멸 지수를 내는 그 방식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하동군은 지금 도내 13개 시군과 함께 아주 심각한 지역 소멸을 이기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지만 인구 소멸 지역이 이기이지만은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국 5위를 달성할 정도로 또 인구에 이렇게 정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 소멸 위험 지구 그 지수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간단히 해주시죠. 예, 우리 출산 이제 가능 비율을 이렇게 보면요, 인구 자녀 대비 이상 출산율이 1 이상이면 아주 정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동군은 이렇게 2.3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분모로 해서 20세에서 39세까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하동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제가 알기로는 0.18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단순히 가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조사한 것이라서 동태적인 반영을 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갖고 있거든요. 혹시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역 잠재력 지수에 대해서 아마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제가 서술 쳤다. 예. 지역 잠재력 지수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 가능 비율에 따라서 과연 여성 인구와 대비 가임 여성이 얼마인가 대해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강기태 후보에게 4분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하승철 후보님과 그다음 이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하동의 농촌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30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동에 와서 살아갈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하동에 와서 살아갈 주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해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보조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농업 진흥 정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역 경영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도 있죠. 모든 것이 중앙으로 쏠려가는 수도권 집중 정책과 함께 사회적 인구가 집중적으로 서울에 몰려버리니까 더욱더 지역 소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지역 경영 발전 정책을 잘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주 여건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잘 오지 않는 것이 하동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쇼핑이라든지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이 정주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이것이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명품 저는 고밀도 그 압축 도시를 이렇게 2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이라든지 진교와 같은 곳에 만들어서 교육과 의료와 쇼핑 같은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동에 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정주권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출신으로서 많은 신도시를 만들어 봤고 또 이렇게 도시를 가꾸고 또 기획하는 그런 도시교통국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정주권을 2개의 핵심권,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의 부심권, 5개 정도의 이제 특별 정주 타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좋은 정주 공간을 획기적으로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제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종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가 농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 농어민 수당 정책 100% 인상하고, 그다음 도의회 때 5분 발언으로 한 것도 아는데, 이 농민 수당이나 어떤 농촌 소멸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종훈 후보님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도의원 이렇게 재직 시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어민 수당을 이렇게 경상남도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충남이 한 연간 8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가 한 70 정도, 또 나머지 전북, 전남, 경북 등 해서 60만 원 선입니다. 우리 근데 경상남도는 이렇게 30만 원을 그것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핵심 공약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100% 인상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 기필코 100% 인상에 대해서 경남도와 충분히 의논해서 이렇게 경상남도와 우리 군이 협력해서 이제는 60만 원 이상 어깨를 맞춰야 된다 해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후보가 주제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먼저 우리 하성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수치를 이렇게 물어보니 좀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이 질문 취지에 맞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이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 주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은 이런 복지 정책의 확대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농민 수당도 현실화돼야 된다는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답변이 안 제가 끝났는데요.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하동의 이제 지역 소멸 정책은 경상남도와 인구 정책과 개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도청에서만 20년 넘게 간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많은 그 분야에, 전 분야에 걸쳐서 도청에 있는 직원들, 또 간부들, 또 계신 분 공무원들을 많이 압니다.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산을 어떻게 따는지, 획득되는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또 인맥을 잘 활용을 해서 하동에 필요로 하는 재정정책, 재정 지원을 더욱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아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뭐 그 정도 듣겠습니다. 또 하동군은 지역 소멸이기 지역이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산정한
인구 증대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점이죠. 이제 단순히 가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역 소멸 위험 지수 같은 경우는 동태적인 상황, 사회 출산 분위기를 받아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기존 가임기 여성을 분자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플러스 알파해서 출생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전입 전출과 같은 동태적 인구 요소를 가미를 해서 전반적으로 인구를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는 출산 분위기가 잘 되는 것인가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출산 분위기를 맞추고 사회 인프라를 잘 갖춘다면 하동 같은 경우는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 측면에서는 더욱더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지역 잠재력,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위 관료 출신들의 정책 역량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나 잠재력 이렇게 가능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다른 이야기 해도 좀 유감스럽지만은 뭐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기태 우리 후보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청년 활동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답변 시간 지금 24초밖에 없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 청년 세대가 하동에 6,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13% 정도 되는데요. 이 실거주자 4,000명 정도에게 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소멸성 지역화폐를 줘야 되고요. 하동 청년들로만 구성된 하동 청년군청 전국 군단 1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소멸 극복 방안을 찾는 주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하동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동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원활한 검증이 되도록 두 후보에게 고르게 좀 질의를 해주시고요. 발언 시간은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후보부터 4분간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주신 시간이 4분인데요. 충분히 시간 사용하셔도 되게 좋겠습니다. 먼저 하성철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하동 군수 선거에서 하동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고소고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선거 문자도 상당히 그에 관련된 해명이나 이런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성철 후보님께 이게 건설업자에게 사업 편의 명목으로 1,000만 원 수수료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저 역시도 보았는데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컷오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유도 말씀을 하는데요. 속 시원하게 하던 국민들 앞에서 딱 해명하는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리고 수차례 걸쳐서 자세한 해명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해주시니까요. 제가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적으로 확고한 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책을 사겠다는 사람과 책을 파는 사람 간에 그 관계를 연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안이 모든 것의 본질이죠. 제가 단 한 푼도 책 대금을 받아서 제 호중분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사실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적용을 둘러싼 그런 내용이 되죠.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받았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45조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이냐라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이 45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우리
어떤 출판 기념에 관련해서 어떠한 그동안의 선관위 조사나 또 법원의 판례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저는 선관위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네. 이 출판 기념회 당일날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 사전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전에 1,000만 원 관련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풍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는 이정훈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파동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죠? 자범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정훈 후보하고 하성철 후보 공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또 하동 국민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건설업자에게 이렇게 돈을 받은 날짜까지 정해져 있죠. 2월 25일 날 그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출판 사인회를 했죠. 누가 책을 1,000만 원이나 산다 합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말 책값으로 받았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당일날 거래되지 않은 금액은 어민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아마 그래 해서 이렇게 컷오프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이렇게 윤상기 군수님이나 또 저나 우리 하만진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의 공천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세 분과는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정훈 후보께 4분 주도권 토론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강기태 우리 후보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하성철 후보는 너무 참 좀 뻔뻔하신 것 같아요. 엄연히 날짜까지 이렇게 돼서 건설업자에게 2월 말에 돈을 받고 3월 26일 날 출판 사인회를 해서 2,000만 원을 사업 편입 목적의 혐의를 받아서 도선관위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이렇게 고발된 사건인데 한 달 전에 책값 받았다 해서 제가 안 되고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우리 하동 군수로 출마할 자격이 있냐 하는 것을 참 한번 묻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성철 후보께 이 이후로 당의 컷오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월 25일 날 이 진주에서 살림업을 하시는 분이죠. 저에게 책을 사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10분 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출판사 관계자가 사장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렇게 출판사에 책값을 내신 분의 이름까지 기재를 해서 명백한 엄정한 회계 처리 절차를 거쳐서 입금까지 되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잠깐만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주도 겁니다. 잠시요, 후보님. 만약에 우리 100번 양보해서 우리 하성철 후보님 말에 책값을 받아서 출판사에 이렇게 입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 법조계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요,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면 또 우리 하성철 후보 고발 좋아하시잖아요. 저 앞전에 또 고발하시죠. 그 고발건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경고나 주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본인이 고발을 해놔놓고 본인 고발한 건 맞지요? 저를. 네, 맞습니다. 예, 맞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후보가 정말 주의받을 정도 사항도 아닌 것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마치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 이 후보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하기가 참 이거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 후보는 그 한 번 더 돈을 받았더만요. 제가요 그 녹취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이 돈을 한 번은 그래 책값이라고 칩시다. 자, 허위 사실 자, 6호째. 제가요 예, 거의 사실은 주의하셔야 이 자리에 책임을 네. 지고 그런 예. 그런 것도 모르고 나왔겠어요. 예. 자, 한 번 아니라 두 번 정도의 돈을 받아놓고도 본인이 인정한 녹취를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 녹취록이 자, 허위가 근데 아니라 허위가 그 아니면 또 그 고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자, 통신보호비밀법 제가 위반되어서 제가 좀 주도권이니까 말씀을 좀 불법 드릴게요. 도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도 엄격하게 자, 제가 이 사회자님, 이거 저- 책값 이상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시간을 좀 하 후보님, 발표로 또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나중에 그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시죠. 예,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본인 6.13 지방선거에도 진주 더불어민주당 시장으로 이렇게 출마한다는 네. 예. 예. 자, 하성철 후보께서 4분간 상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을 해 주시죠. 이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수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유도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이죠. 우리 이중훈 후보께서는 지난 4월 11일 날 이렇게 국민의힘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바로 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신을 지지하는 단톡방 630여 명이 있는 패밀리방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악양 당협 그 단톡방 50명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방금 이 공직선거법 10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말씀을 하셔요. 60세 이상은 설문 대상이 아니므로 20대, 30대로 응답이 가능합니다. 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응답도록 지시하고 권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2018년에 부산 진구청장 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과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이렇게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판례가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질문해 주시죠. 네. 답변? 예, 제가 답변 이중훈 후보 답변해 예, 주시죠. 답변 드릴까요? 네. 누군가 이걸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문턱도 넘지 않아서 언론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60세 이상 설문 대상이 아니니 이런 부분을 올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선관위에 조사를 받고 어떠한 경고나 주의조차도 받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도 아마 이것을 제가 선관위에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검찰에 똑같은 내용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하동경찰서로 사건 이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본 결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과연 고발감이 되는지. 이런 사소한 일은 선거를 하다 보면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마치 본인은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당한 잠시만요. 제주도권 사업 질문인데 좀 정돈해 주시죠. 물타기 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사회자님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 진구청장 4년 전 선거에서요. 불과 그거하고는 2일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아이,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처리를 받으면 제가 감당할 일인데 뭘 그리 아니죠. 걱정을 많이 아니죠. 해주십니까? 680명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서 여론조작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불과 14명에게 여론조작을 똑같은 내용을 했을 때 벌금 80만 원을 받았어요. 당선 무효에 가까웠습니다. 680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조작 대상이 되어진, 정면으로 법 위반이죠. 대상이 됐을 때 곱하기 4 정도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조작의 범위는 한 2,500명 되는 거죠. 하동 그 투표권 인구의 약 6, 7%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초대형 여론조작 범죄 행위입니다.
왜 그때 그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판례가 있지 이거 않습니까? 알아보십시오. 제가 한 내용은요. 처벌 근거 조항마저도 없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처벌 근거 분명히 조항이 말씀을 드립니다. 명백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품격 있는 토론이 되도록 후보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주도권 토론을 할 때 상대 후보한테 1분 정도 질문하시고 1분 정도 답변하는 그런 룰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질문에 각자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제는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해온 갈사산단과 대송산업단지가 하동발전과 군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비롯해서 산단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정훈 후보부터 1분 30초간 드리겠습니다. 예, 갈사만 조선산단은 2003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회 의장 시절에 갈사산단에 495억 채무 보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 1810억에 대한 의결도 했습니다. 저는 집행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도의원 시절에는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볼까 해서 제가 강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측 조합의 이렇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이제는 갈사 조선 산단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렇게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도출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가 신재생 에너지 단지와 LNG 단지 또 수소 단지가 적합하다 하는 그런 용역 결과를 도출시킨 바가 있고요. 두 레지어 단지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그래도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하승철 후보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히 갈사와 대송산단의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지낸 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검증 용역입니다. 약 4천억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어 있거든요. 갈사산단과 대송산단의 채무, 지급 보장과 분양 보장을 위해서 공공재정이 그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투입돼서 채무를 변제하게 된 과정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었는지 혹시 새는 돈은 없었는지 재무적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좋은 그림을 그려서 정부와 또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좋은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정부 정책을 잘 알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대송산단과 갈사산단을 잘 세워줄 수 있는가, 잘 발전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정책들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와 의논을 해서 여기에 가장 맞는 이 발전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이어서 강기태 후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조유현 군수 12년, 윤상희 군수 8년 도합 20년 동안 갈사만과 대송산단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1년 7월까지 유치된 업체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들은 부도가 다 났고요. 1,810억에다가 450억 추가 대출금 받았습니다. 2,210억에 달하는 빚이 졌고요. 그 다음에 이자까지 합하면 2,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1,300억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다는 말이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갈사만 그리고 대송산단 경제적 낙수효과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답답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대송산단과 갈사 산업단지에서 지금까지의 하동 군정이 하동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임무가 하동 군정은 100% 산단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서 하동 국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야 된다.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지지분이란 사업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아예 생태적으로 전환을 하자. 순천만 정원과 같이 갈사만 정원, 대송산단을 생태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을 듣는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하동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약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방식입니다. 가급적 1분씩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하성철 후보부터 공약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예, 먼저 이주근 후보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주근 후보께서 부자동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공약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IoT 기반 농업 환경, AI 영농 지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런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셨는데요. 그 IoT와 AI가 뭔지 한번 이렇게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지금 IoT 우리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공약 66가지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IoT 기반 농업 환경 AI 영농 지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그런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예, 우리 하 후보님이 뭐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주로 이 공약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 대포 공약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주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 공약만 사실은 제가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질문보다는 좀 대표 공약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 농업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 계획을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농업에 쓰인다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 데이터라든지 농업 생산 기술을 향상시켜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지원 분야에 획기적으로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에 각광받는 가장 좋은 정책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좀 쉬운 것을 한번 물어보죠. 미래농업 가치 실현으로 이종훈 후보에게 계속 묻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 다 좀 대표 공약대에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제주도권 질문이거든요. 좀 관심이 있고 묻고 관심이 있는 부분을 아직 우리 후보님은 어디 관심 있는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것이 그런 공약보다는 좀 대표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질문 있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주도권인들에게 다 써도 되나요? 우리 후보님도 아까 지금 말을 못하게 하면서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미래 농업 가치 실현으로 농가 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 소득이 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얼마인데 1억 원 달성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동군이 조유행 군수님 시절에 천분홍, 만부촌 이런 정책을 펴서 아주 성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예산은 이제 1조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당연히 우리 하동 농가는 1억은 아니라 2억 원 소득도 이제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동 평균 농가 소득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뭐 그것을 절반은- 알아야 네. 1억을 어느 시간에 어떤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참 우리 하성철 수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수치가 가르쳐 아니라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아주 행정적인 네. 한 군의 행정을 책임지실 분이라면 그 전략을 미밀히 가다듬으셔야 예, 그래 될 것 얼마인가 같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4,700여만 원 예, 정도 그래 절반 되죠.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언제까지 달성하시겠다는 건가요? 뭐 꼭 언제까지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아마는 항상 목표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4천이니까 5천 잡아야 됩니까? 1억 정도 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현 군수님 시절에 그런 좋은 정책들을 이어받고 또 윤상희 군수님 정책을 잘 이어받아서 이제는 1억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측정한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강기태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성철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해 경제자유국장청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대송산단, 갈사산단은 우리가 시행하기에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단가도 80만 원대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속이나 기계, 이 관련된 다른 걸 하려면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송산단 관련된 그 지지 기반, 토지 기반이 조금 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하동IC 나오면 도로교통망도 조금 미비한 게 사실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상화에 대한 우리 하동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20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하동 경제자유구역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여기 대해서 문제점이나 어떤 경험, 노하우 한번 하동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부산진해 경제구역청장을 지내면서 3천억에서 몇 조에 이르는 그런 대형 개발 사업들을 수십 가지를 해왔습니다. 우리 갈사산단의 경우 그리고 대송산단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송산단의 지반이 매우 약하지요. 여기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분명히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접근 도로망도 매우 취약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말씀드린 그 검증, 제대로 어느 정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재무적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밝혀서 원인 문제를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힌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개발 방식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기존의 개발 방식은 CI, 즉 재무적 건설적 투자자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기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책임 중공 보증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에 하동군이 책임 준공 보증 또는 그 분양 보증을 해주는 바람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비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음에는 우리 이종훈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제가 하동의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게 보면 60대가 9,000명, 70대가 6,000명, 80대가 4,000명, 90대가 800명입니다. 이 인구 합하면 50%를 육박하거든요. 그럼 미래세의 장래가 이 하동에 있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장례 문화,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종훈 후보가 군민화장장 및 추모공원 건설 이 공약을 하셨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나 집행 과정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동구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보통 3일장을 이렇게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를 제 시간에 치르지 못해서 4일장, 5일장을 이렇게 치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우리 하동군에도 군민 화장장 및 추모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제가 핵심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평 가량의 한 300에서 500억 정도 예산을 소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장례 절차가 우리 국민들께서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 공약은 제가 군수 4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말씀 올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군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정훈 후보께 주도권 드립니다. 4분인데요. 골고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성철 후보님께서는 수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치 시험 공부를 치르듯이 이렇게 질의를 해서 앞으로 좀 많이 좀 더 공부를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대표 공약 이 29개는 제가 군의원 하면서 또 도의원 하면서 정말 민을 일일이 만나면서 이렇게 만든 공약이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또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은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공약을 하동병원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 내과, 외과를 때 8개 분야 250병상을 유치를 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른 후보들의 그 예, 공약을 좀 검증해 주시죠. 몇 가지만 좀 네. 대폭에 서너 가지 말씀 드리고 올리겠습니다. 네. 둘째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농어민 수당을 100%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군민 화장장. 또 우리 특히 이렇게 하동 공설 시장의 민원 해결과 주차장 해결은 우리 시장 상인들의 운영상, 재상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이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도 함께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완사 북청 간 구간 단속 구간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기태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기태 후보님은 한국교원대 이렇게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가 이렇게 젊은이답게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우리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특이한 공약이 있더라고요. 하동 아이들 공약 중에 교육 공약 중에 하동 농땡이라는 공약이 있어서 과연 이게 무슨 공약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동에는 지리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남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동의 아이들은 더 지리산과 자연에서 뛰어놀아야 된다. 뛰어놀면서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농땡이 학교라는 것은 하동의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 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잘 놀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선생님들은 약 100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동 녹차 선생님, 다도 선생님의 하동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하동의 출신으로서 먼 타지에서 변호사라든지 PPD 전문가라든지 기자라든지 하는 하동 출신의 전문가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무달까지 다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학교를 만들어서 나중에 훗날 경상대라든지 장원대라든지 국공립대, 경남의 지방대를 층층이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다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농촌 유토피아 대학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하동 농촌 생활 일자리 학교를 통해서 창업하고 일자리를 바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하성철 후보께서는 항공, 우주, 기계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가사 산단에는 이 같은 사업들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네. 이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도권 토론 4분 다 쓰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지 당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후보부터 1분 동안 말씀하시죠. 네, 조유행 군수 12년 그리고 윤상기 군수 8년 도합 20년 동안 진심으로 우리 군수 선배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600여 공무원분들도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 하드웨어, 토목과 건설, 도로 충분히 하동에는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작고 세밀하고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행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40세 젊은 군수로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세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과 주민자치시대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동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하동과 군민만이 있을 뿐이고요. 40년간 민주군정 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국민의힘 군정으로서 대송산단 2500빛, 갈사만 대송산단의 실패 여러 가지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민주군정으로서 하동의 불모지에 민주당 하동군수 40세 젊은 군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강기태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원 후보의 지지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성 군수가 생긴 이래 약 30년 동안 부군수 출신의 행정관료 출신이 군정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열망이 국민들의 정서를 잘 아는 일반인 서민 군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가 되었을 때 국민을 어떻게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한 1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너무나 값집니다. 국민들의 어깨를 펴고 하동에 자존감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림하지 않는 군수, 소통하는 군수가 되어서 제대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정우 의원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끝으로 하성철 후보 지지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동 최대 해난인 가라사 산단과 대송 산단의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도시교통국장, 경제통상본부장,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지내면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가꿔야 하는지, 또 시장과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농업 예산을 25%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인력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생태가 주도하는 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혁신과 의료, 정주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국민보다 먼저 더 고민하고 어려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모두 즐겁게 해드린 다음에 저희 즐거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딛고 아이가 안전하고 청년이 재밌고 어르신이 행복한 그런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시오. 네. 세 분 후보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하동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선거인 명부 확정에 이어서 27일과 28일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갈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동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하동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